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 국어교사 강희욱입니다. 오늘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언을 말합니다. 보조용언은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용언인데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용언이 두 개 이상 이어질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문장에서 들어는 본용언이고요. 보아라는 보조용언입니다. 이때 보아라는 원래의 뜻이 사라지고 시도한다 라는 문법적인 뜻만 있습니다. 밖에 두면 얼어버린다 라는 문장에서도 얼어는 본용언이고 버린다는 보조용언인데요. 이때 버린다는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다에서 춥지는 본용언이고 않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죠. 나는 아버지를 도와드렸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와는 본용언, 드렸다는 보조용언입니다. 이때 드렸다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문법적인 뜻입니다. 비가 많이 올 듯하다에서 올은 본용언, 듯하다는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입니다. 장마가 시들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있다는 지속이라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언이 두 개 이상 이어질 때 앞에 것은 무조건 본용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용언은 본용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든 예시들은 모두 뒤에 용언이 보조용언이었죠.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일단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사용될 수 없고 본용언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어라 또는 듣다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만 소리를 보아라 라는 문장은 안 되죠. 밖에 두면 버린다 역시 이상합니다. 날씨가 않다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보조용어는 본용어 없이 사용되면 뜻이 달라지거나 또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자를 쓰레기장에 버렸다 라는 문장에서 버렸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거나 내던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는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라고 할 때 버렸다는 앞서 말한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자, 내가 화가 나서인지 어쨌든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버렸다는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이 얼어버렸다 라는 문장에서도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나는 성적표를 찢어버렸다. 자, 찢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것일까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내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또는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더라도 이때 찢어버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성적표를 찢어버렸다 라는 문장에서 버렸다는 쓰레기통에 없애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위에 있는 얼어버렸다, 차버렸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성적표를 찢은 다음에 진짜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면 의자를 발로 찬 다음에 그걸 바깥에 갖다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적표는 버리기가 좀 더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버렸다를 보조용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찢은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없애버렸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나는 성적표를 찢어서 버렸다 라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서라는 한 글자가 추가된 것만으로 찢어서 버렸다 라는 문장은 본용언과 본용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라는 한 글자가 추가가 되면 동작이 두 동작이 됩니다. 찢은 다음에 버린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찢은 다음에 버렸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한 송이뿐인 그 꽃을 꺾어버렸다 라는 문장에서 꺾어서 길바닥에 버렸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꺾어버렸다 라고 할 때에는 버렸다를 보조용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꺾었다 라는 그 행동이 이미 끝나버렸음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꺾은 다음에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또는 길바닥에 버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꺾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더 분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꺾어서 버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 동작이 됩니다. 즉 이때 꺾어서 버렸다에서 꺾어서는 본용언, 버렸다는 본용언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꽃은 점점 시들어갔다 라는 문장에서 갔다는 본용언일까요? 보조용언일까요? 네, 이때 갔다는 보조용언이죠. 즉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했다 라는 실질적인 뜻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갔다 라는 문장에서 갔다는 본용언일까요? 보조용언일까요? 네, 이때 갔다는 본용언이죠. 실제로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어디론가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갔다는 문법적인 뜻이 아니라 진짜로 간 거죠. 자, 차이를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 갔다는 본용언이 됩니다. 헷갈린다고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맛은 없지만 많이 먹어두어라 에서 두어라는 본용언일까요? 보조용언일까요? 네, 이때 두어라는 보조용언입니다. 그 결과를 유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두어라 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곳에 놓아라 이 말이 아니라 두다 라는 말은 원래 일정한 곳에 놓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었다는 어떤가요? 자, 이건 아까 위에서 꽃을 꺾어버렸다와 비슷한데요.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어딘가에다가 두었다라는 의미라면 이 두었다는 본용언이겠죠. 일정한 곳에 놓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본용언일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역시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두었다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었다 라고 표현할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적어서 어느 자리에 일정한 곳에 놓았다 라는 의미로 의도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내용을 종이에 적었다 라는 의미에서 적었다 라는 그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뜻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적어두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었다라는 것에 일정한 곳에 놓느냐, 일정한 곳에 놓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본용언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었다가 일정한 곳에 놓았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다면 본용언일 테고요. 그냥 결과만 유지한다라는 뜻의 문법적인 뜻이라면 보조용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용언의 의미로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는지 배우겠습니다. 자,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하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두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써야 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즉, 이 말은 가능하면 띄어쓰되 붙여 써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둘 다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 그러면 붙여 써야 되나요? 띄어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둘 다 상관없지만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띄어 쓰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합성어인 경우가 있는데 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무조건 붙여 써야 합니다. 자, 왜 갑자기 또 합성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모양이 본용언이나 보조용언과 합성어가 헷갈릴 수 있고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친구 집에 가는데 학교에서 밥을 먹고 간다 또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밥을 먹고 간다. 왜 그렇죠? 네, 먹고가 본용언이고 간다도 본용언입니다. 둘 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책을 다 읽어간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띄어써야 할까요? 자, 역시 앞의 문장과 동일하게 간다가 들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간다가 본용언이었는데 과연 이 문장에서도 본용언일까요? 자, 이때 간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죠.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써도 괜찮습니다. 꽃이 시들어간다는 어떤가요? 네, 이건 좀 쉽나요? 네, 역시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물속에 들어간다. 자, 이때 간다는 본용언일까요? 보조용언일까요? 자, 이때는 들어간다가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의 단어입니다. 들어가다라는 굳어진 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 써야 하고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붙여 써야 합니다. 참고로 물속이라는 단어도 합성어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썼죠. 기계가 잘 돌아간다. 이 단어는 어떨까요? 자, 이 단어에서는 간다가 네, 이번에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잘 돌아간다 라고 붙여 써야 합니다. 자, 전부 간다로 끝나는 문장들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보았는데요. 차이를 알겠나요?